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0강입니다. 회전 곡면의 넓이에 대해서는 공부하게 되실 텐데 회전 곡면의 넓이의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회전 곡면의 넓이의 공식과 또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 이 공식 아래에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도 과정을 따라 나가시면서 필기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회전 곡면의 넓이 공식을 일단 우리가 한번 보면은 X축으로 회전한 회전 곡면의 넓이는 주어진 구간에서 2πy 1 플러스 dy dx 제곱의 루트 값을 x에 관해서 적분. 또 유사하게 y축으로 회전한 회전 곡면의 넓이는 주어진 구간 내에서 2πx 또 루트 1 플러스 dx dy 제곱을 y축에 관해서 적분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외우셔야 되시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Y축 회전 안 하고요. X축 회전이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Y = fx라는 이런 어떤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구간 A에서 B까지 이 Y = fx를 이렇게 X축으로 회전을 한다 이거죠. 회전하였을 적에 그 회전 곡면의 넓이를 우리가 지금 구해낼 건데 그냥 바로는 이제 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네, 주어진 구간 A에서 B까지를 N등분을 해서 그거에 K번째 이 K번째의 한 도막의 회전 곡면을 구해서 그것을 싹 더한다는 거죠. 그 N개를 싹 다 더해서 그것을 무한대로 보내었을 때, 즉 이걸 N등분인데 그 N을 무한대로 등분하였을 때의 그 곡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회전 곡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에서 B까지를 이렇게 막 잘랐습니다. 그죠? 잘라서 K번째 자른 이 한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딱 그려놨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른 K번째의 한 토막이 되겠고요. 요 P에 해당하는 X의 값을 X의 K-3번째, X의 K-1, 그리고 Q에 해당하는 X의 값을 XK이다 라고 이제 일단 매겨봤습니다. 그렇죠? K번째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 요 구간의 중점을 잡아서 중점에 대한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요걸 선생님이 Y의 스타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자, 왜 그렇겠냐면은, 요 곡선 PQ의 회전 곡면을 선생님이 구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근사값, P와 Q를 연결한 이 직선에 대한 회전 곡면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 PQ를 이렇게 돌린 거하고 이 직선, 이 선분을 돌린 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는 지금 이 곡선에 대한 이 회전 곡면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근사값, 이 직선에 대한 이 선분에 대한 회전 곡면의 넓이를 구해보겠다. 일단 구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회전 곡면의 근사값을 구해내는 과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선분 PQ에 대한 이 회전 곡면을 잘 보면 여러분 뭐죠? 원뿔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뿔대. 이 원뿔대의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 원뿔대 옆넓이를 선생님이 이 공식을 첨부 파일에 일단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이 좀 작은데요. 자, 요렇게 우리가 원뿔대가 잡히는데 여기가 모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반지름이고 여기가 큰 반지름인데 이 원뿔대 옆넓이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2파이 아래다가 선생님이 L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L이 바로 모선의 길이입니다. 모선. 요 L이 바로 모선의 길이가 되고 요 R은 평균 반지름. 즉 이 작은 반지름과 이 큰 반지름의 평균값. 이 중앙에 있는 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높이를 만들게 되면 이 중앙에 나타나는 중앙의 단면에 해당하는 이 반지름이 바로 평균 반지름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평균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작은 반지름과 큰 반지름을 합해서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원뿔대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원뿔대지만 사실상 우리가 n등분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구간으로 쪼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원 기둥으로 살펴도 그렇게 그 옆넓이를 구해도 두 개가 넓이가 같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뿔대 옆넓이를 선생님이 요렇게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 모선의 길이를 PQ를 이렇게 잡았죠. PQ를 잡고 그리고 이 옆넓이는 평균 반지름에다가 2파이, 즉 이건 뭐냐면 이 평균 반지름에 대한 회전 원주가 되는 거죠. 회전 원주 2파이 y, 2파이 r. 그래서 이 y 스타에 대한 회전 원주의 값을 여기다가 곱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원뿔대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거기에 선생님 좀 더 간단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PQ는 선생님이 여기다 구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2파이 y 스타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2파이 곱하기 이 y 스타라는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평균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의 평균 값이란 거죠. 그러면은 요 값에 해당하는 요 값이 뭐냐면 f의 xk가 되겠죠. 자, xk에 해당하는 요 함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f의 x의 k-1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y스타는 요 값과 요 값의 평균 값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2분의 f의 x의 k-1 플러스 자, 요걸 살짝 지우고 f의 xk로 이렇게 y스타를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2를 약분하시고 그러면은 일단 나오는 게 뭐냐면 파이 곱하기 f의 xk-1 그다음 플러스 f의 xk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죠. 우리는 한 단면의 넓이를 구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요 한 2파이 y 스타에 대해서 일단 값을 구해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PQ 값은 어떻게 구해낼 거냐? 그걸 선생님 여기서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PQ 선생님 그림 한 번 더 그렸는데 xk-1에서 xk까지 요 k번째 구간의 x의 변화량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델타 xk로 두겠다. 네, 이거는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y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yk로 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PQ의 값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루트 델타 xk의 제곱 플러스 델타 yk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PQ의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2파이 y 스타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면 한 단위 넓이, 즉 원뿔대의 옆넓이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단위 넓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넓이. 자, 원뿔대의 옆넓이 그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구했던 이 PQ의 길이 곱하기 요 2파이 y 스타를 이렇게 쓰면 되세요. 자, 루트에다가 델타 xk의 제곱 플러스 델타 yk의 제곱 자, 곱하기 파이에다가 자, f의 x의 k-1 플러스 f의 xk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y꼴 fx를 주어진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그거를 이 회전 곡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고 했냐면은 얘를 n개를 잘라가지고 그거의 k번째의 그 원뿔대의 건널비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회전면 넓이의 근사값이란 것은 그 원뿔대 하나가 아니라 이 원뿔대를 첫 번째에서 n번째까지 싹 다 더해야 얘가 나온다 라는 것까지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회전면 넓이의 근사값입니다. 알겠죠? 근사값. 자, 얘는 k번째 원뿔대인데 걔를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얘를 싹 다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루트에다가 델타 xk의 제곱 플러스 델타 yk의 제곱. 자, 그래서 파이에다가 f의 xk-1 플러스 f의 xk 요렇게까지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을 좀 또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보고 가자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곡선 y = fx를 우리가 잘랐던 k번째 구간이고 그걸 이렇게 PQ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PQ의 기울기와 평균값 정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요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요 PQ의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만드는 우리가 요 x 요렇게 되는 요 x의 값 ck가 이 구간 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평균값 정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볼 텐데, PQ의 기울기와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이 접선의 기울기, 그거에 대한 x값이 바로 ck라고 줬죠. 그래서 f'ck, 이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값하고, 자, 뭐가 같아지냐면, 이 선분 PQ의, 이 선분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거죠. 이 기울기는 델타 xk 분의 델타 yk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x 증분분의 y 증분이 바로 이 직선의 이 선분의 기울기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변형을 해서 이제 쓸 겁니다. 자, 델타 yk라고 하는 것은 얘를 넘겨가지고 델타 xk 곱하기 f'ck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얘를 이제 일단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델타 yk 대신에,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델타 yk 대신에, 델타 xk f'ck를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 xk도 제곱이 되고, f'ck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델타 xk 제곱이 이 안에서 공통으로 묶여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묶여진 델타 xk 제곱을 근호 밖으로 꺼내면 델타 xk로 한 개가 남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그마 시그마 k = 1에서 n까지. 자, 선생님 요거부터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에서 f의 xk-1 플러스 f의 xk.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xk 제곱이 묶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루트에다가 1 플러스 f'ck의 제곱, 그리고 밖에는 델타 xk가 이렇게 한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를 넣어서 이 델타 xk 제곱이 공통으로 묶이고 그게 근호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로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AB의 구간을 우리가 n등분을 해서 그거의 원뿔대의 총합을 구했는데, 우리가 이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쪼갠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쪼개서 그 합을 더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 원뿔 곡면의 넓이에 가까워지고 결국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위에다가 선생님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회전 곡면의 넓이. 자, 회전 곡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에서 구한 이 식을
이 식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걸 한번 써보면, 자, 결론적으로 이 회전 곡면의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파이 f의 자, xk-1 플러스 f의 xk 자, 루트에다가 1 플러스 f 프라임 ck의 제곱의 델타 xk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한 이 근사값은 점점 이 곡면의 넓이랑 가까워지면서 결국 같아지게 되고, 결국 우리 그 구간이 쪼개지면서 실제로는 이 값과 x의 k-1과 xk와 ck가 다 다른 값이지만 결국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세 값이 구분 없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리미트 무한대는 우리가 인테그랄로 이렇게 적분교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1에서 n 등분하고 우리가 주어진 구간 a에서 b까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죠? 파이 자, 곱하기 우리는 요 세 값이 이 xk 마이너스 이게 구분 없이 우리가 x로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이 fx가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루트에다가 자,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에 자, dx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았던 대로 2파이 y의 루트의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의 dx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a에서 b까지 파이의 2파이 y의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의 dx x축으로 회전한 회전 곡면의 넓이 공식을 유도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리를 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 곡선 y = fx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했을 때 그 회전 곡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a에서 b까지 주어진 구간을 n등분을 해서 그거의 한 도막, k번째의 도막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막에 대해서 이 곡선 PQ에 대한 이 회전 곡면을 구할 수가 없고, 이 선분, 잘라낸 이 선분의 회전 곡면의 넓이, 즉 그것은 원뿔대의 옆넓이가 되고 그것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옆넓이를 구해서 그 한 도막의 옆넓이를 n개를 싹 다 더해서, 그래서 근사값을 만들죠. 그 n개 싹 다 더해서 그거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회전 곡면의 넓이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했던 그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x축으로 회전했을 때 그 회전 곡면의 넓이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2파이 y의 루트에 1 플러스 dy dx의 제곱에 dx 적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식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2파이 y의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의 dx.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이 루트안을 dx dt의 제곱으로 한 번은 곱하고 이 안에 dx dt의 제곱을 한번 곱해주면 근호 바뀌니까 dx dt를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조금 변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2파이 y에다가 선생님이 이 안에 곱해줄 거기 때문에 밖에는 얘를 한번 나눠주면 되니까 dt의 dx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호니까 제곱을 떼시고,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자,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에 나누어져서 dy dt에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dx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dx가 약분이 되면서 결국 dt에 관한 적분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여기서 a에서 b는 본래 뭐였냐면 x에 관한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x가 t에 관해서 x 이꼴 a에 해당하는 t의 범위가 t의 값이 여기 오면 됩니다. 그리고 x 이꼴 b에 해당하는 t의 값이 여기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2파이 y에다가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dt 적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2파이y의 루트의 1 플러스 dy dx 제곱을 dx 적분한 거랑, 그리고 t에 관해서 적분을 한 것도 얘도 동일한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dx dt의 제곱, dy dt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한 값으로 그거에다가 2파이y를 곱해서 t에 관한 범위를 잡아서 적분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함수가 y꼴 이렇게 fx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매개 변수로 x가 ft, 또 y가 또 gt의 형태로 이렇게 t에 관한 매개 변수 나와 있는 함수 형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시고, 그냥 y꼴 fx면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사하게 y축 회전에 대한 공식은 2파이x에 자, 루트에 1 플러스 dx dy 제곱 dy 적분이기 때문에 요 값의 dt, t에 관한 적분을 한번 써보면, 자, 여기는 물론 y 꼴 c와 d에 해당되는 그 t의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2파이x에다가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dx dt dy dt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dt 적분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 1번부터 한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선생님 문제를 써놨는데, 자, x 이퀄 코사인 t 그리고 y 이퀄 1 플러스 사인 t이기 때문에 t에 관한 매개 변수로 두 함수가 적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방금 봤던 그 t에 관한 적분으로 이 회전 공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가 뭐였냐면 본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2파이 y의 루트에다가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을 dx. 그런데 현재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구간은 해당 범위, t에 관한 해당 범위를 써줄 거고, 2파이 y에다가 루트에다가 dx dt 그리고 dy dt 요렇게 dt에 관한 적분으로 써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구해봅시다. 자, 회전 공면의 넓이란 것은 자, t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2파이 y죠, y. 2파이 y 1 플러스 사인 t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루트. 자, dx dt가 뭐냐면, 자, dx dt.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dx dt는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 dy dt는 1 플러스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되시죠. 자, 그래서 루트에다가 얘를 제곱한 값과 얘를 제곱한 값을 더하면 바로 1이 되기 때문에 적분값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겠습니다. 1 dt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2파이에다가 자, 적분을 합니다. t 마이너스 코사인 t이고 여기 0에서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계산을 여러분 직접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4파이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간단하죠. 공식을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제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요. 자, 예제 2번. 자, y 이꼴 x 3승하고 자, y 이꼴 x 3승과 그 다음에 요 곡선을 0에서 2분의 1까지 어느 축 둘레로 x축 둘레로 한번 회전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 공면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자, 회전 공면. 자, s는 인테그랄. 선생님은 이제 한번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0에서 2분의 1까지 2파이 y x의 함수 들어가겠죠. 자, 루트에다가 1 플러스 그 다음 dy dx이기 때문에 dy dx 한번 구해보세요. dy dx는 3x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dy dx를 제곱을 하면은 9x의 4승이 되고 바로 dx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근원을 보니까 x의 4승이 있고 그 밖을 보니까 x 3승이 있기 때문에 얘는 치환 적분을 하시면은 바로 나오는 그런 적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9x 4승을 선생님이 이렇게 u로 이렇게 치환을 해 볼게요. 그래서 미분하면은 36x의 3승 dx가 바로 du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인테그랄. 자, x가 일단 구간을 보면 x에 0이 들어가면 u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16분의 9가 되고 16분의 16이니까 16분의 25가 되겠죠. 16분의 25. 16분의 25. 자, 2파이 자, 2파이에다가 자, 그리고 x3승 dx는 36분의 1 du가 되니까 36분의 1 du가 되시고 그 다음에 루트 u 요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자, 치환적분 선생님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시면 약분을 해서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볼게요. 루트 u를 적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좀 복잡합니다. 1728분의 61파이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이꼴 2루트 x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x축으로 회전한 그 공면의 옆넓이, 공면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또 y표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죠. 2에다가 2루트 x 분의 1이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a에서 b까지 2파이 y에다가 루트에다가 1 플러스 dy dx의 제곱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대로 한번 적분을 해보죠. 자, 인테그랄. 자, x가 1에서 2까지니까 1에서 2까지 2파이 y가 요거죠. 자, 2루트 x를 집어넣어 주시고 루트에다가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x분의 1을 제곱을 시켜서 x분의 1 dx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파이는 선생님이 일단 뺐습니다. 4파이를 빼시고 1에서 2까지 요 루트 x는 이렇게 같이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호 안에 요걸 곱해서 x 플러스 1 dx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적분 과정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계산하시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분의 8파이 8파이에 3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답을 계산해 내시면 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제 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에 보니까 자, 함수가 바로 이제 x는 1-y고 y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자, y축 둘레로 회전을 하였을 적에 원뿔면이 얻어지는데 그 원뿔면의 옆넓이, 즉 회전 공면의 옆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 공면의 넓이는 자, 주어진 구간에서 2파이 x에다가 루트에다가 1 플러스 dx dy죠. 이번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 y의 범위는 0에서 1까지가 되고 2파이에다가 x는 1-y가 되겠죠. 자, 루트 자, 1 플러스 해주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dx, dy는 현재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저 마이너스를 제곱을 해서 이제 2가 1이 되어서 이렇게 dy 적분을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2파이와 루트이니까 이렇게 되고 0에서 1까지 1-y dy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적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루트 2파이로 이렇게 나오니까 적분을 해서 한번 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예제 5번 한번 보세요. 예제 5번. 함수가 그 y골 fx가 아니라 그 매개 변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일단 접근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공면 넓이가 물론 t의 범위에 대해서 2파이 y 루트에다가 dx d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dy dt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얘를 dx dt, dy dt, t에 관해서 적분을 해서 제곱을 해서 그 루트를 씌우고 하면은 적분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적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해보시면 적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써서 안 되는데 굳이 이 공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원래 아는 x축 회전했을 때 회전 공면의 넓이 a에서 b까지 2파이 y에 1 플러스 dy dx 얘를 찾아서 적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겠다. 표현은 저렇지만 얘는 함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 쓰고 얘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풀 거라고 이제 일단 잡았기 때문에 자, 이 x를 다시 한번 얘를 한번 매개 변수를 이제 없애면서 두 함수를 한번 이렇게 엮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x의 2분의 3승이 되고, 자, 그렇다면 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의 3승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y는 2분의 1x의 3승이다 라고 이렇게 y골 fx를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범위도 찾으셔야 되는데, 자, t가 0에서 2까지니까 x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t가 0이면 x도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가 2가 되면 2의 3분의 2승, 2의 3분의 2승이 나오겠죠. 요걸 쓰면은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4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x의 구간은 0에서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국면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은 0에서 세제곱근, 여기 3이 아니고요. 3 곱하기가 아니고 세제곱근의 루트에 4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파이에다가 y 2분의 1 x의 3승 그리고 루트에다가 1 플러스 dy dx 자, dy dx는 2분의 1에다가 3x의 제곱이죠. 2분의 3x의 제곱인데 얘를 제곱하니까 4분의 9x의 4승 d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과정이 복잡한데 그래도 못할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약분을 해 나가면서 자, 이를 약분하면서 파이를 꺼내고 0에서 세제곱근 4x의 3승 이렇게 한 번 더 썼군요. 선생님이 4분의 9의 x의 4승 dx인데 적분을 봤을 때 근호안이 4차 밖에는 3차 그러니까 이건 치환적분이다라는 거. 치환적분. 그러면 자, 치환적분 1 플러스 4분의 9 자, 조금 위에다가 선생님 쓸게요. 1 플러스 4분의 9x의 4승이 u로 선생님 치환을 하면 4분의 6을 이제 미분을 하면은 9x의 3승 dx는 du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구간도 한번 보죠. 구간. x가 0이면 u는 1. 자,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지금 x가 세제곱근 4, 세제곱근 4면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 좀 복잡하긴 한데 계산해보면 u의 범위는 1 플러스 9 곱하기 세제곱근 4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루트 u에다가 자 dx는 어떻게? x3승 dx, x3승 요 dx는 바로 9분의 1 du로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복잡해 보이지만 요걸 나중에 이제 잘 넣으시면 되겠죠. 얘를 적분해서 9분의 1 빼고. 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과정은 선생님이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또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자, 결과를 선생님 좀 밑에다가 쓸게요. 그 결과가 27분의 2파이 그리고 1 플러스 9 곱하기 세제곱근 4 곱하기 루트에다가 1 플러스 9 곱하기 세제곱근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답이 복잡합니다. 그죠? 여기가 유로 치환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값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면 정답이 되시겠죠. 예, 자, 오늘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회전 공면의 넓이 공식과 또 그거의 유도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시고 거기 유도 과정이 공부가 되시면 그걸 활용해서 오늘처럼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